네, 임신을 앞두고 산전검사를 받는 분들 많죠. 산전검사 중에 자궁내막 두께를 초음파로 확인해보는 검사도 있는데요. 자궁내막이 너무 얇으면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저희 한의원에 내원하시는 분들 중에서 검사에서 자궁내막 두께가 너무 얇다는 진단을 받고 걱정이 돼서 찾아오시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또 이런 걱정하는 이유가 보통 자칫 임신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거죠. 이번 영상에서는요, 자궁내막 두께가 얇을 때 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알아보고요, 다시 두께를 좀 정상화해서 건강한 임신이 가능한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궁내막이 얇아졌다는 진단은 병원에서 초음파를 하고 알 수 있는 건데요. 일상생활에서 자궁내막이 얇아지면 어떤 증상이 생길까요? 생리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두꺼워졌던 자궁내막이 흘러내리는 게 바로 생리량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궁내막이 충분히 자라지 않고 얇은 상태에서는 당연히 생리량도 확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예전보다 그 생리량이 확 줄었다, 즉 패드의 개수가 줄었거나 혹은 패드에 적시는 양이 줄었거나 혹은 생리를 하는 날짜가 줄었거나 이런 증상이 생겼다면 일단 자궁내막이 얇아진 게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셔야 합니다. 자궁내막은 자궁의 안쪽 공간을 이렇게 감싸고 있는 점막 조직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생리 주기에 따라서 두께가 계속 달라집니다. 생리를 막 시작할 때부터 이 자궁내막 제일 아래층, 즉 기저층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부터 조금씩 새 자궁내막이 자라기 시작해요. 그리고 조금씩 두꺼워지면서 배란 전까지는 계속 내막이 두꺼워지는데요, 충분히 내막이 두꺼워야 수정란이 착상을 하기가 유리하기 때문이죠. 임신이 잘 될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이때 배란 시기를 기준으로 자궁내막 두께를 측정해야 됩니다. 이때의 기준으로는 8에서 12mm가 정상이고요. 가장 임신이 잘 되는 두께는 8에서 10mm까지입니다. 만일 두께가 6mm 이하거나 1.6cm, 즉 16mm 이상이면 착상 유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네, 자궁내막이 얇아지는 원인은 다양하게 있겠지만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난소 기능의 저하입니다. 내막을 두껍게 만들어주는 여성 호르몬은 주로 난소에서 분비가 됩니다. 그래서 난소 기능이 떨어지면 여성 호르몬, 주로 이제 에스트로겐이 충분히 분비되지 못해서 내막이 충분히 자라지 못하게 돼요. 난소 기능의 저하 여부는 혈액 검사를 해서 FSH, AMH, E2, 에스트라디올 등 호르몬 수치가 너무 낮아져 있거나 높아져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호르몬 불균형입니다. 혈액 검사상 정상이라고 해도 어떤 정신적인 스트레스나 수면 부족, 영양 불균형, 체중 감소 등의 상황에서는 일시적으로 호르몬 분비가 불균형해지면서 내막이 얇아질 수 있죠. 자, 이런 경우에는 보통 상황이 개선되면 금방 다시 좋아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수술 및 어떤 의학적 처치의 부작용입니다. 난소에 있는 혹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거나 혹은 낙태시술, 계류유산후 소파수술, 항암치료, 방사선 치료를 받았거나 경구용 피임약 등을 장기간 복용한 경우에는 그 부작용으로 내막이 얇아질 수 있습니다. 제 치료 경험으로 의료 시술이나 약 부작용으로 인한 경우에는 치료 속도가 더디고 쉽지 않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얇아진 자궁내막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한 일상생활 습관 교정, 식이 조절 몇 가지를 좀 말씀드릴게요. 자, 첫 번째로 수면의 질과 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찍 충분한 시간 동안 자야 되는데요. 자궁내막을 이렇게 두텁게 해주는 호르몬은 뇌에서 주로 분비가 되는데요, 좀 잠을 일찍 자야 분비가 잘 됩니다. 캐나다 쪽 연구에 의하면 밤낮이 바뀌어서 야근을 자주 하는 여성들은 약 20년 후에 조기 폐경률이 무려 73%나 증가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실제로 저에게 난소 기능 저하로 치료받는 환자분들 중 상당수가 밤낮이 바뀌어서 근무하는 분들이셨어요. 늦어도 가능하면 12시 이전에 주무셔야 되고요. 그리고 적어도 6시간 이상은 주무셔야 됩니다. 두 번째, 난소나 자궁 수술은 좀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됩니다. 이미 수술을 받으셨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았다면 최대한 신중하게 결정을 하셔야 돼요. 난소 혹 중에서 기형종이나 8cm 이상의 커다란 혹은 수술을 받는 게 맞지만 그렇지 않다면 다른 보존 쪽 치료 방법인 한방치료나 혹은 낭종 배액술 등을 1차적으로 고려해 보십시오. 자궁 소파술도 너무 자주 하게 되면 내막이 얇아지는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흡연을 멈춰야 됩니다. 자, 흡연은 난소 기능 저하에 가장 치명적인 영향을 줍니다. 난소가 가장 싫어하는 것은 흡연이니까 가급적 바로 흡연을 멈추세요. 네 번째, 식이 조절을 하셔야 됩니다.
너무 짜고 매운 음식은 내막을 좀 얇게 만들 수가 있고요. 컵라면, 햄, 간편식 등의 인스턴트 음식에 들어가 있는 환경 호르몬 역시 자궁 내막을 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자극적인 음식 말고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견과류, 야채, 생선, 체리 이런 것들 있죠. 그리고 검은콩 등을 많이 드세요. 그리고 마에 함유된 뮤신은 점막을 두텁게 만들어주는 작용을 해주기 때문에 매일 생마를 그대로 드시거나 혹은 죽을 쑤어서 드시면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체중 감량, 즉 다이어트는 적절한 속도로 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나치게 격렬하게 운동을 하거나 불균형한 극단적 식단, 탄수화물을 전혀 안 먹는다든지 야채랑 닭가슴살만 먹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일단 호르몬 불균형을 유발을 해요. 운동이나 체중 조절이 필요하다면 가급적 천천히 건강하게 체중 감량을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검사 결과상 자궁 내막이 얇다고 진단받았더라도 너무 겁부터 내실 필요는 없어요. 일단 일상 습관 개선만으로도 어느 정도 회복이 가능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한의학의 도움으로도 치료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호르몬제를 사용하지도 않고도 다시 자궁 내막이 두꺼워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치료 방법들이 존재합니다. 내가 자궁 내막이 얇다는 진단을 받아서 걱정스러우시다면 한방 치료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